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역대 최강급 태풍 산산이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인근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달합니다. 한 기상 전문가는 태풍 산산이 견고한 건물을 붕괴시킬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폭풍과 파도, 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급 경계가 필요하다며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저지대 침수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태풍이 접근한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초에서는 관측 사상 초속 44.4m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 산산은 이동 속도가 느려 일본을 중심으로 장시간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에서 198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으며 항공편과 열차 등 교통 운행에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태풍 피해를 우려해 28일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일본 내 14개 공장, 25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는 생수, 쌀 등 사재기로 현재 선반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현재 일본은 심각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심각한 내부 상황 및 일본 탈출을 감행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사연자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기상 전문 기자 타카하시 나나미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보도해왔지만 최근의 상황만큼 심각하고 불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6월부터 시작된 연이은 태풍의 습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산산 태풍. 일본 열도가 마치 태풍의 길목이 된 것만 같아요. 벌써 올해 들어 2번의 큰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고, 이번 산산 태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할 거라고 하더군요. 태풍 안필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의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집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태풍이라니요. 이번에는 더 강력하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상청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제발 이번에는 비켜가기를 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 상태예요. 특히 남부 지역은 더욱 그렇죠. 오키나와, 큐슈, 시코쿠 이 지역들은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비상 대피 준비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도 안심할 수 없어요. 기상청에서는 이번 여름 동안 더 많은 태풍이 일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일본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주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 한 20대 직장인을 인터뷰했는데 그 젊은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매년 여름마다 태풍,
그리고 평상시엔 지진 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기후 난민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샵 탈일본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불안과 걱정을 공유하고 실제로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더욱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해 대비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죠. 하지만 일본이 특히 취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자연재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는 재해 예방 인프라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재해 대응력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또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돼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전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죠. 이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더욱 그럴 거고요. 저도 기자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다만 이제는 단순히 견디고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태풍 산산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SNS를 보면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나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기상청 직원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양국 간 기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한국의 첨단 기상 예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정밀 예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최근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Io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대요. 일본의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의 이런 선진 기술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능케 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난 안전 포털이에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피소 위치부터 구호 물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대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면서 일본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그래요.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니 말도 안 된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한국의 기술은 모두 허풍일 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저런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에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SNS에서는 샵 배우자 한국 기술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유명 유튜버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체험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영상의 댓글창이 정말 뜨거웠어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당장 도입해야 해. 그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직접 정부에 민원을 넣기도 했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에요. 일본의 방재 담당자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니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번 위기가 한일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 과거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이라는 분야에서는 양국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줘요.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양국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만난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이에요. 우리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태풍 산산이 코앞까지 왔네요. 모두들 안전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좋은 이웃이 있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